다들 잘 지내시나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얘는 지금 마이크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잡고 있는 거라 혹시 이게 뭐지? 왜 저렇게 핸드폰을 잡고 있지? 생각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 부탁드려요. 저희 카페여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서 제 오디오만 좀 잡으려고 이렇게 오디오 삽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벌써 캐나다에서 지낸 지 1년 6개월이 다 됐어요. 이제 영상을 좀 올린 지가 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제 근황과 궁금해하실 이제 월 후기를 간단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다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 근황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이제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지역 이동을 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유니클로에 다니다가 계속 다녔어요. 유니클로도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다운타운으로 한번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유니클로를 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일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집을 먼저 옮겼어요. 다 이사를 하다가 유니클로는 그만뒀고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스위잡을 했다가 이제 하나는 정리를 하고 지금 투잡을 계속 하고 있고 투잡을 한 지도 벌써 6개월 정도 됐어요. 4월 4, 5, 6, 7, 8, 9 됐으니까 벌써 주 6일 한 지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사도 한번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사나 집에 대한 얘기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돈 버는 거 이런 거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죠. 우리는 워홀러니까. 알고 있다시피 이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시급이 2025년 지금 9월 기준으로 17.2불이에요. 근데 이제 10월달에 17.4불로 오를 예정입니다. 뭐 그래봤자 400원 정도긴 하지만 주마다 시급이 달라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는 18불이 넘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은 주마다 다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토론토에서만 3군데에서 살았는데 첫 번째 집은 하우스에서는 하나 베드룸을 썼어요. 그래서 쉐어하는 화장실이랑 키친이 따로 있었고 저 혼자 쓰는 이제 제 공간이 있었죠. 그 공간이 850불. 두 번째로 다운타운을 이사해서 살았던 곳이 콘도 내에 있는 덴인데 이제 한국은 덴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잖아요. 방처럼 공간이 나눠져 있지만 그 공간이 사실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계 용도는 이제 창고나 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구석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없어서 임시로 커튼이나 이제 가림막 판을 세워서 이제 방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거주 계약을 하면 이제 50불을 깎아주신다고 해가지고 850불에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같이 지내시는 그 룸메이트들은 이게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방처럼 문을 닫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소리나 이제 불빛 같은 거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았고요. 각자 스케줄이 다르니까 뭐 너무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한다든지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왔다 갔다 거릴 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소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내는 공간에.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공간이 부족해서 기억으로는 제가 밖에 있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콘도 라운지 공용 공간에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컴퓨터 하거나 전화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내다 보니까 좀 불편했고 침대 하나에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는 되게 좁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체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원베드, 원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50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틸 포함해서. 저랑 다른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도 둘이서 쓰고 키친도 쓰고 삶의 질은 확실히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당 부담하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캐나다 물가에서는 이 정도 토론토 다운타운 시내에서 사는 거는 이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많이 아시는 이제 네이버 몰카페, 그다음에
토론토는 캐스모라고 뭐 방이나 일자리 정보 같은 거, 뭐 친구 사귀는 거 이런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하나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서버라기보다는 좀 캐셔 정도에 가까운 것 같고, 하나는 덴탈 오피스, 치과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버는지. 왜냐면 이거 좀 공유하면, 현실적으로 공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약간 키우름 잡듯이 뭐 돈 벌기 힘들다, 뭐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금액을 듣고 내가 감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시 레스토랑을 이제 주 4일을 일하고 있고요. 치과 오피스는 2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30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면 30시간? 지금 치과는 16시간, 주에 16시간. 제가 거의 일주일에 46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존 편하게 45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급은 스시 레스토랑은 최저 시급을 받는데 시간당 팁이 한 4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불 정도. 그래서 그냥 20불, 21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라는 치과에서도 지금 21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3,400불 정도를 제가 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금액을 받으면, 체크를 받으면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거 캡처한 거 같이 여기다 올릴게요. 주 6일 일하니까 이 정도 벌어야겠죠? 아마 주 4일, 5일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또, 근데 제가 이게 진짜 평균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팁을 많이 받는 곳도 있잖아요. 저도 또 얼마나 많이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팁을 많이 받는 사람을 지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진짜 다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도움 되시라고. 근데 여기서 방법을 1,150, 방구 유틸 따로여서 한 유틸 두 사람당 나누면 한 사람당 한 5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불씩 내고 있고, 나머지 돈을 세이빙하고, 그다음에 또 제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을 좀 이제 투잡을 한 돈을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뉴욕 여행을 한번 갔다 왔더니 좀 지금은 통장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또 열심히 채워야 돼요. 이러려고 모으러 왔으니까 저도 여행을 다녀오긴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어쨌든 한 월에 1,000불 정도는 세이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같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끝나요. 그래서 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 지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세이빙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지금은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또 잘 즐기기도 해서, 다른 워홀러 분들도 뭐 자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물가 비싸지 않냐 거기 하는데, 비싼 거 사실입니다. 진짜 비싸요. 한국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가 서비스세가 10%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물건 값 플러스 텍스를 따로 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 팁을 내거든요. 근데 팁 서비스는 이제 스킵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내가 투고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이제 그 식당에 일단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다 하면 팁은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10%, 15%, 18%, 20%, 또 15%도 따로 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사실 금액이 내가 만약 40불만 썼다고 해도 거기에 텍스 따로, 팁 따로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식 가는 물가도 꽤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나가는 금액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영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을 실제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토론토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제 영상을 보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영어에 대한 평가를 더 스스로 하자면, 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리스닝을 할 때 나 좀 되게 왜 다 들리지? 이런 순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스피킹?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제가 진짜 엄청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데,
뭐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영어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 되지만 이제 뭐 정치, 사회, 뭐 경제, 뭐 특정 분야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은 보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런 주제를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저 스스로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고급 어휘를 사용하고 싶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또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살았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영어가 늘었다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로 뭔가를 할 때 겁이 나진 않거든요. 사실 막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제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걸 내가 못 알아들은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영어를 이걸 몰라서 조금 이상한데? 뭐 다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다면 지금은 미안한데 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너 다시 말해줄래? 뭐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형님들하고 스몰 토크를 좀 저는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또 그 사람도 데려 나한테 질문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따지고 보면 캐나다에 산 지 2년도 안 됐잖아요. 저 2살인 거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영어에 좀 자신이 없다, 영어가 걱정이 많이 된다, 영어 와서 공부해야지, 와서 써야지, 이거 생각하시는 거면 그건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5월의 순 기능은 한국에서 말했던 영어 인풋 넣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환경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환경이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쓰는 거 플러스 내가 쓰는 게 돼야지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준비하실 때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스피킹 진짜 여기 살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살러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못 사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주어진 환경 인프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좀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을 일부러 안 만났어요. 밴쿠버에는 딱 한 명의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고는 밴쿠버에서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고 다 외국인 친구들만 사귀었어요. 일하는 가게들 다 외국인 코워커들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인 친구, 멕시칸, 콜롬비아, 뭐 베트남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영어를 쓰는 환경을 완전 만들었었고 근데 그렇게 6개월을 지내니까 그때도 영어 스피킹 하는 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 넘어오고 나서는 유니클로에 일하면서도 이제 외국인 코워커들하고 항상 일을 하니까 영어를 쓰는 환경이 마련이 됐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때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맞춰달라고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종종 그런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편안함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 와서는 굳이 일부러 한국 사람을 배척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와서는 친구들을 사귀려고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 분들도 여기 와서 한국인 친구들도 조금 생기고 네, 친구들 만나다 보니 같이 이제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 엄청 많이 친구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인싸 재질은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사귀나요?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일하는 곳에서 이제 코워커들하고 친해졌고 뭐 한국인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가고 싶어 하는 하스 파티 있어요. 유명한 하스 파티. 이번에 토론토에서 롱축제인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얘기해서 갈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오히려 이제 만남 잡기엔 한국 분들이 더 편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한국어를 쓰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인 친구라고 해서 뭐 다 착하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랑 다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골라 사귀어야겠죠.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연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이게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좀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거나 이제 관심사나 뭐 가치관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 아무래도 차이점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있는데 완전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는 차이가 없겠어요. 사귀기 전에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썸 탄다는 그 기간도 한국은 뭐 3번 만나면 세 번 만나고 나서 고백해야 되고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잖아. 여기는 3번 만에 사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저한테는 컬처 쇼크긴 했거든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요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오기 전에도 저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거에 생각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두루두루 다 좋아 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저는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 한국에서 살던 안정적인 그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내고 있고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는 일기나 일상 근황을 거의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상은 올리거든요.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가는 거지 제 일상 공유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캐나다 월 일상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놀러 오셔도 되시고 제가 뉴욕 갔다 온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 할 예정이라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